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에서는 반개가족은 무조건 제외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반개가족은 무조건 제외요. 348쪽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것도 되지만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 있죠? 제가 요거 나눠준 거. 요거. 오늘 페이지 수는 11쪽. 요거 할 겁니다. 11쪽. 11쪽, 12쪽. 이해갔습니까? 요게 제일 큰 점수예요. 이거는 왜요? 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된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외운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요거 외운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지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연말정산 우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요거 같이 보시면서 하십시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입니다. 먼저 입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입력하는 방법은요. 여기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소득명세는요. 종정근무지를 입력하는 자리고 소득명세는요. 종정근무지를 입력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올해 이 회사에 4월 1일 날 입사했어. 그러면 내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종전근무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기납부세액이라는 데가 있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결정세액을 들어가는 거야. 요 기납부세액에다가 뭐라고? 여기다가 결정세액이 들어갑니다. 무슨 세액? 결정세액. 됐습니까? 기납부세액. 내 커서 갖다 놓은 데 있죠? 요거 잊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요것이 기납부세액에 결정세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부양가족. 여기는 부양가족은 말 그대로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대주가 표시가 되지요. 그렇죠? 나머지 요거는 사원 등록에서 하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요 부양가족 말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연금저축 2, 월세, 출산지원금 이렇게 여기까지가 없으면 여기 폴더에 내용이 없으면 부양가족에다가 입력한다. 요 부양가족이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예요. 보험료하고 의료비예요. 보험료하고 교육비예요. 두 가지가 없어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부양가족에는 적으세요. 보장성 보험료와 교육비만 입력하는 자리입니다. 이해가됐죠? 나머지는 신용카드면 신용카드 들어가는. 신용카드 등이라고 나왔죠? 신용카드 가는 자리는 다 뭐예요? 현금 영수증이 쫓아다닌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뭐 청약저축도 있고 주택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월세, 출산지원금 같은 거 해주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다 입력하면 연말정산 입력에서 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F8번을 눌러야 마감이 됩니다. 시험 볼 때 F8번 안 누르면 안 돼요. 입력하고 나서. 이해갔습니까? 몇 번 눌러야 된다? F8번. 요건 이따가 다시 한번 입력하실 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셔서 기타 건강보험료는요. 요거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역건강보험료예요. 지역건강보험료는 100%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개인이 직접 다 100% 부담하는 겁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거 기타 보험료. 제가 61번이라고 써놨죠. 요 61번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61번 요 자리 있죠. 61번. 그렇죠. 근데 숫자가 여기서는 안 쳐져. 61번에 해당된다 이거야. 그런데 61번 요 부당성보험 어디 들어가야 돼? 부양가족에 여기 볼게요. 만 이승주에다가 여기다 적는 거야. 여기다 적는 거 아니야. 일반 보험료, 장애인 보험료 여기다가 만약에 500만원 쳐볼게요. 됐습니까? 종료하면 연말정산에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빨간색이 나오죠. F8번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세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F8번까지 눌러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모두 안 해도 돼. 근데 이건 12%밖에 안 해주는 거야. 100만원에 대한 12%가 한도야. 그런 것들은 안 해줘도 됩니다.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야. 만약 삭제시킨다? 그럼 부양가족에서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스바 엔터 없애주고 종료하시고 연말정산에서 조회하시면 없어졌죠? F8번. 아유. 됐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요거는 입력하는 건 여러분들 나중 문제고. 자, 지금서부터 요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 기타 보험료. 기타 보험료. 요거는요, 생명보험은 암보험이라고 하죠. 그렇죠? 상해보험은요, 손해보험. 요것도 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이고, 손해보험이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합쳐서 손해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계약해야 됩니다. 누가 계약해야 된다? 본인이 계약해야 됩니다. 이건 본인 연말정산이야. 이승주면 이승주, 이길룡은 이길룡. 여기 그 사람의 그 기본공제가 뭡니까? 연말정산하는 사람이 별도로 딱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본인이 계약하고, 그런데 옆에 뭐라고 써있죠?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한다고 그랬죠. 내 와이프가 맞벌이 안 하고 와이프가 집에만 있더라. 그러면 배우자가 계약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왜? 나와 배우자는 동급이기 때문에. 단 배우자가 맞벌이 한다? 그러면 동급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건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본인이 계약하고, 누가 계약한다? 본인이 계약하고,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 수익자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 수익자가 너무 많아. 그렇죠? 여러 사람이 나눠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수익자가 받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받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만 들어갑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 요거 한번 보여줄 때 프린트 보시게 되면 여기 뭐라고 그러나 보장성 보험료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무조건 공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은 내가 만기가 되면 돈 타는 거 있죠? 그건 저축성 보험은 공제 안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가 됩니다. 그 보장성 보험료 누가 계약해야 된다? 본인이 계약하고, 와이프가 만약에 소득이 없을 때는 와이프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와이프가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본인이 계약하고 받는 사람, 수익자가 피보험자라고 하죠. 수익자가 이 사람들은 뭐갑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만 20세,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한다. 소득이 없는 자는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소득금액이. 그 다음에 전속과 비속은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거로 본다. 반개가족은 무조건 제외고, 그 다음에 올해 돌아가신 분들은 올해까지 사는 거로 본다. 장애인도 올해 완쾌가 됐어도 올해까지는 장애인으로 본다. 단 뭐만큼은 이혼만큼만은 무조건 별도다. 이해가십니까? 이혼만큼은 무조건 별도다. 그래서 뭐 별거 중이다. 아직 살고 있는 거야. 이혼 소송 중이다. 아직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본인이 계약하고 피보험자, 수익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아들이 만약에 30살이야. 근데 내가 지금 나 죽으면 너 5억 네가 받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주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입니까? 30살인데 소득이 없어도 나이 때문에 걸리잖아. 그러면 그건 입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야 돼요. 무조건 보장성 보험이랑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받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보장성 보험료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저축성은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중공제를 배당. 장애인 보장성 보험도 있고 일반 보장성 보험이 있어. 둘 중에 하나 선택. 근데 12%가 나와 15%가 나. 15%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라고 나와요. 그거 나오면 일반 보장성이 두 개 같이 있더라. 하나만 선택이다. 이해갔습니까? 우리가 한부모 부녀자도 양쪽 못한다고 그랬잖아. 이중 배제하듯이 한부모 100만 원이고 부녀자는 50만 원이잖아.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예요? 한부모가 있으면 한부모가 해당이 되면 한부모 혜택 받는 게 좋죠. 이해갔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시 배우자의 명의로 계약한 것도 공제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만 공제 가능한 것을 유의한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요거 기본공제 대상자 보장성 보험료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축성 보험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본공제 대상자 보험료, 요거 장애인 보험료까지 같이 얘기한 거야. 여기 보시면 연간 100만 원 이거 외워.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아는 실무는 외워야 되지만 시험 볼 때 외울 필요 없어. 아까처럼 자동으로 나와.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한 12%, 12만 원. 100만 원에 대한 15%, 15만 원이 한도야. 암만 많이 넣어도 12만 원, 15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여기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다시요. 다시 안 들려. 이게 휘 소리가 나서. 아니요. 그냥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다 입력하시란 얘기야. 그러면 자동으로 지가 100만 원밖에 안 떨어져. 그런 거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야. 뭐 12만 원 이런 거 세액공제 안 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는 것만 채점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실무할 때만 외우시는 거야. 시험 볼 때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외우는 건 딱 있어요. 여기 보세요. 미리 얘기할게요. 외우는 거 딱 5개야. 안경, 콘택트 렌즈만 1인당 50만 원. 연. 중학교, 고등학교 연 1인당 50만 원.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 있죠. 이제 수학여행비는 안산 단원고 때문에 수학여행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체험학습비라고 바뀌었습니다. 그거 30만 원. 딱 5개만 외웁니다.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체험학습비는 이중공제가 안 돼요. 나머지 안경과 콘택트 렌즈,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는 이중공제가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요 5가지 금액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그거니까. 이해가십니까? 이따가 교육비 다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자, 그러면 보험료, 부장성 보험료 이해가셨죠? 본인이 계약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와이프가 아니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때는 거기까지 인정이 된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그 사람이 따로 연말정산하잖아. 암만 부부래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로 하고 의료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 단원별로 다 달라요. 자, 이제부터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자, 의료비는요. 여기 주목.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원 등록할 때 부라고도 좀 입력했었죠. 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왜 부라고 적었어? 이 의료비 때문에 적은 거예요. 만약에 부라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입력 안 했어. 그럼 의료비 혜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라고 입력을 해줘야지만 의료비 혜택이 있어요. 의료비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다. 적으세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고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다시 한번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고 이중공제. 여기 써있지 않나? 프린트에 써있죠? 여기 써있잖아. 요거. 내가 어떤 놈이에요. 내가 다 해놨어. 됐습니까?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고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요거 보시면서 하시란 얘기예요. 됐나? 자, 그러면 의료비는요. 의료비는 여러분들 봤을 때 여기 볼게요. 의료비는요. 내가 만약에 의료비를 만약에 70만 원 했어. 70만 원 카드로 해서 의료비 70만 원. 신용카드 70만 원. 2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용카드는요. 술을 처먹었던 명품 가방을 샀던 무조건 한도 없이 무조건 공제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암만 써봐라 300만 원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한도 없이 막 술을 처먹어도 뭐 다 해도 다 적으라 이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학원비는 들어가 안 들어가? 교육비 안 들어가요. 하지만 신용카드는 다 들어가요. 이해갔습니까?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신용카드 쓸 때 내가 이길용이가 연말정산해요. 그런데 이모가 내 카드를 썼어. 이모가 공제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이모가 썼는지 고모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 내 명의 된 카드 이름으로 모든 게 집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요. 고모가 썼대. 고모가 아니지? 그러면서 빼버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올림픽 정신. 그렇죠. 참가하는데 의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의료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의료비는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고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이해갔습니까? 자, 거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의료비가 안 들어가는 게 있어. 안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보기 보시면 뭐 있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 뭐 있나요? 적어준 거 거기다 옆에 써놓은 거 있었죠? 제가 프린트 준 거 프린트.
여기 그게 더 정리가 잘 돼 있어. 이제 이거 다 바꿀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자, 의료비 나가볼까요? 해외 의료기관. 알겠습니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공제됩니다. 이런 거 있었어요. 눈꺼풀 수술하잖아요. 눈이 자꾸 저기 한다고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잖아요. 이것도요.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에요. 나는 눈이 아파서 성형수술하는 게 눈꺼풀 수술하는 거지. 내가 이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눈이 자꾸 낀다. 그렇게 자꾸 의사한테 얘기하면 미용 목적이 치료 목적으로 바뀌어요. 정말입니다. 그럼요.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에요. 아프다는데. 그런 거 잘 안 하세요? 그런 거 다 물어보지 마. 그 다음에 뭐 무슨 앞팀, 뒷팀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전문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요? 예. 예. 검사가 나와야죠, 그거는. 그런 거. 무슨 북한이에요? 정말. 뭐 김정은인지 아나 봐. 이제 김정은에서 또 이거 누가 뭐 유력한 여자로 바뀌었다며 그 김주혜? 김주혜로 이제 뭐 정권을 또 이제 일임한다는 식으로. 나한테 주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해외 의료기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내가 만약 인사돌을 처먹고 있어. 인사돌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약비는, 한약비는 공제가 돼. 근데 보약비는 안 돼. 다르죠? 한약비는 내가 아파서 한약을 먹는 거고, 보약은 내가 건강검진도 공제가 돼요. 건강증진은 공제 안 돼요. 건강검진 들어가는 입구하고 건강증진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 건강증진은 휘황찬란해. 내가 알아. 나 이라대 병원에 가면 거기 또 너무 달라. 입구가 달라 너무. 건강검진은 공제가 됩니다. 근데 건강증진은 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약비는 공제 안 되는 거야. 한약비는 공제되는 거야. 왜 너 한방을 왜 무시해? 한방은 한약비는 내가 진료를 받아서 한약을 받는 거고, 내가 내 몸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약을 받는 거는 그거는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태아의료비. 태아의료비는 아직 뱃속에 있잖아. 아직 인간 매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간병비. 이것도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마사지, 도수치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공제 안 됩니다. 또한 찜질방, 뭐 스파 같은 것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안경, 콘택트 렌즈는 1인당 50만원 이중 공제 가능합니다. 요거 밑줄 그세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날 봐봐. 내가 큰아들하고 딸내미하고 안경을 맞췄어. 근데 큰애는 70만원이고 둘애는 30만원이나 봅시다. 그럼 내가 100만원 그 신용카드 긁었잖아. 그럼 의료비는 얼마 공제되는 거야? 80만원. 한도 50만원 초과하면 안 돼. 그리고 신용카드는 100만원. 이렇게 이중 공제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안경점에서 이거 연말정산 할 건데 이거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네, 50, 50 해줘. 실무는 그래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면 그냥 세법 그냥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눈먼 돈 못 찾아 먹는 거야. 국가 돈이 눈먼 돈이야. 알면 세법은 찾아 먹는 거야. 모르면 그냥 깨갱깽이야. 뭐가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황금은 예. 네. 그럼 누가 연말정산 할 거예요? 연말정산하면 다 되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소득이 있어 없어? 아들 카드를 해서 만약에 소득이 있어 없어? 아들이 소득이 없으면 돼요. 소득이 있으면 자기가 연말정산 자기가 하지. 소득이 있는 사람 무조건 제외야. 예? 남편 거 뭐 누가 연말정산 할 거예요? 빨리 한 명만 얘기해. 각각 하면 각각 착착 찢어서 하면 되지. 내가 얘기했잖아. 내 부모가 내가 연말정산 하는데 내 부모를 내 동생한테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내 친동생한테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모시고 있어도. 연말정산 그렇게 하는 거야.
저 진도 나가고 할까요? 아니 진도 나가고 합시다. 내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지금 이거 11월 점심시간까지 끝내줘야 돼. 그래야 내가 다음 시간에 또 나가실 분들 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또 약속대로 2시간 동안은 또 2시간 반, 이 정도 3시 반까지는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저기 하셔야 돼. 또 기출문제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나중에 물어보시고. 자,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아, 정말 진짜.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안경다 콘텐츠 렌즈는 무조건 1인당 얼마? 50만 원. 잊어먹지 말아라. 근데 뭐 30만 원 했다고 20만 원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안경은 오버했을 때 만약 60만 원 했다. 그러면 안경은 의료비는 50만 원 줬고 카드는 60만 원 적는 거야. 카드는 한도 없어. 그냥 무조건 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70만 원, 30만 원 했을 때는 원래 그래서 FM들을 한다 그러면 80만 원만 공제되고 신용카드는 100만 원이 공제되는 거야. 왜? 50, 30이잖아. 1인당 50만 원, 70만 원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건데 이걸 내가 얘기했죠. 신용적으로 얘기하자면 나 이거 연말정산 할 건데 50, 50 나눠주세요. 영수증을. 그렇게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소득금에 관계없이 근로자 산후조리원의 요양은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은 출산 1회당 얼마? 200만 원 한도.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것도 외우셔야 돼. 만약에 요거 출산 입양에 1회당 3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 적어줘야 돼.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산후조리원은 이제 우리가 그 소득금액에 상관없어요. 옛날에 7천만 원, 8천만 원 얘기했었는데 그게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산후조리원은 무조건 1회당 200만 원까지 한도를 내줍니다. 만약에 400만 원 나왔다. 그럼 400만 원 치면 틀려. 200만 원. 알겠습니까? 요거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장애인 여부에 관계없이 감기 같은 거 일반 질병의 치료비는 장애인 의료비가 아니라 일반 의료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애인인데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장애인 의료비 들어갈 수는 없잖아. 장애인은 자기 몸에 관련된 거에 의료비만 장애인 의료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 의료비라고 장애인하고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주목. 교육비는요. 무조건 장애인 교육비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갔어도. 뭐요? 질문? 뭐요? 내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남자는 산후조리원이 안 되죠. 그렇죠. 본인도 될 수 있는 거. 당연히 본인은 당연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와이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요. 남자도 산후조리 하고 싶어요. 자, 그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고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 단 외울 거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의료비 뭐였지 않습니까? 안경과 콘택트 렌즈 1인당 50만 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얼마? 200만 원. 요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해서 되신 겁니다. 요 사는 쪽 금액 조건이 폐지된 거야. 이해갔습니까? 폐지됐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교육비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비 들어가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교육비가 좀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제가는 교육비는요. 무조건 이제 뭡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야. 나이 제한은 없어. 소득 제한만 있어요. 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고 이중공제 가능하다고 그랬죠? 하지만 교육비는요. 나이 제한만 있어요. 아니,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만 있어요. 왜? 대학생들은요. 20세가 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날 보세요. 이거 먼저 보지 말고 자, 나와 배우자를 기준해서 내 윗사람은 무조건 공제 안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노인대학 다녀. 아유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절대 안 됩니다. 위에 사람들은 존속은 존속에 무조건 안 됩니다. 단 존속이 장애인이면 무조건 공제됩니다. 장애인은 교육비는 공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100% 다 됩니다. 단 일반 교육비는 일반 교육비의 존속은요 절대 공제 안 됩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 밑으로만 돼.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 배우자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나하고 배우자는 동급이에요. 그래서 내 밑으로만 공제가 됩니다. 근데 내 밑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제외. 왜? 소득이 있으면 자기가 별도로 연말정산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외가 되는 거야. 네? 네.
조건을 얘기해 줬잖아요. 지금 조건을 얘기해 줬잖아요. 따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내 윗사람 무조건 안 된다. 존속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 보세요. 자, 본인만 대학원, 내 밑으로는 대학교까지만 인정이 된다. 본인이 연말정산 하는 사람만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하지만 내 밑으로는 대학교까지. 근데 거기에 300만원, 900만원 외울 필요 없다. 교육비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교육비 500만원 들었어. 500 다 쳐줘. 그럼 지가 알아서 300 나와.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마라. 외우는 건 따로 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대학교 900만원 한돈데 내가 2천만원 들었어. 2천만원 다 쳐라. 그럼 900만원 지가 알아서 떨어진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외울 필요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비는 존속은 무조건 안 된다. 내 밑으로는 무조건 공제가 되는데 내 밑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제외야. 소득이 있는 게 포함되는 건 여기 보세요. 장애인 교육비와 의료비밖에 없어.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이 있든 없든 다 공제돼요. 이해가십니까? 장애인 교육비는 다 돼요. 소득이 없든 있든. 알겠습니까? 하지만 의료비도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고 이중공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 의료비와 장애인 교육비는 다 돼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일반 의료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교육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본인만 뭐라고? 대학원까지. 내 밑으로는 대학교입니다.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여기 와서 지금 경력단절 공부하고 있어. 이거 대학교야. 여기 대학교야. 보통 학원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 대학교예요. 이해갔습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돈 낸 게 있잖아. 우리가 여기 보니까는 막 120만 원 낸다. 원래 총 금액이 120만 원이다. 근데 자기 부담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0만 원만 공제되는 거야. 120만 원 쓰면 안 되지. 나라에서 90만 원 지원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격만 낸 금액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딱 나오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거기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교육비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교육비에 자, 존속은 무조건 공제 안 된다고 나왔죠? 자, 소득이 없는 자는 무조건 제외다. 그렇죠? 소득이 있는 자는 무조건 제외고, 자, 본인은 대학원까지, 대학원까지, 나머지는 대학교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이 있어도 공제 가능하고, 존속도 무조건 공제 가능하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 수련회비, 요거 1인당 요거 30만원 외워야 됩니다. 요거 암기. 그 다음에 교복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는 사립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중학교는 사립이 있지만 별도로 우리가 교육비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복비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얼마? 50만 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체험학습비는 30만 원이면 이중공제가 안 돼요. 그런데 교복비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비 있죠? 이건 이중공제가 됩니다. 아까 똑같아요. 중학교인데 둘이 중학교인데 70만 30만 원 했어. 그러면 8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안경하고 똑같아요. 이해갔습니까? 원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중공제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갔습니까? 요 빨간 거 꼭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학습비 수료료는 1인당 얼마? 30만 원. 만약에 45만 원 나왔어. 30만 원만 입력해야 돼. 요 숫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복비는 뭐라고 나왔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얼마? 50만 원까지 이중공제 가능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가 있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우리 아들이 6세인데 7세인데 바둑학원 다녀, 태권도 학원 다녀, 유치원 다녀, 공제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가 돼요. 또한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갔습니까? 단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원은 공제 안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거 공제 안 됩니다. 취학 전의 학원비만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위탁아동도 포함입니다. 위탁아동도 포함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위탁아동은 뭐죠? 내가 잠시 데리고 있는 거죠? 등본상에 들어있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까? 위탁아동은 여기 보세요. 내가 9월 달에 데리고 왔어. 올해.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인정이 돼요. 9월 6개월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대손세 공제신고서와 똑같이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이 지나야지만 내년 3월 달서부터 위탁아동의 교육비 공제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대학교, 여기 새로 나온 거예요. 공제되는 겁니다. 대학교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있죠? 이것도 공제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안 되는 거는 기숙사비, 연수교육비. 연수교육비는 교육으로 인정 안 해요. 놀러 가는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학교 버스, 학교 회비, 학교 학생회비 같은 거 이런 거 공제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밑에 써있죠. 일반 고등학교든 특수교육교든 장애인이면 교육비는 모두 장애인 교육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감기 걸렸어. 그러면 그냥 일반 의료비야. 장애인이도. 그 장애인의 자기 의료비는 자기 그 장애인에 대해서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교육비 중 공제 안 되는 거 EBS 온라인 강의 있죠? 인터넷 강의료 이런 거 공제 안 됩니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이용료도 공제 안 됩니다. 유치원 통학 차량비, 식비 등 부대 비용 요거 공제 안 됩니다. 수업료만 공제 가능한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수업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는 다 공제됩니다. 학원비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 어떤 거 있나요? 여기 보셔서 여기 볼게요. 유치원 급식비, 학교 급식비가 공제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대금, 학점 취득을 위한 여기 사이버 대학교 있죠. 이런 것들 학점 취득을 위한 기간 방과 후의 학교 수업료, 교재비, 재료비 다 포함해서 다 공제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내가 미술학원 다녀. 만약에 미술 저기에 그러면 유치원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재료비가 다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공제됩니다. 등록금, 공납금, 입학금도 다 공제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꼭 알고 계시기 바랄게요. 됐나요? 나머지는 없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위탁아동 잠깐 볼까요? 요거.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 교육기관에 유학을 보냈어. 유학도 공제됩니다. 이제 유학도 공제됩니다. 알겠습니까? 유학도 왜 우리 딸내미를 만약에 미국에 보냈어. 유학하러. 그러면 그거 공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아동은 주민등록에 상관없이 학교 수업료는 공제됩니다. 학원비는 취업 전환의 교육비가 공제됩니다. 똑같이 해당을 받습니다. 위탁아동도.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교육비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또 간단하게 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뭐가 학원비예요? 네, 그래서 사교육비가 지금 나라에서 사교육비가 그걸 공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방과후는 들어가는 거고 학교에서 하는 건 다 됩니다. 학원은 안 돼요. 사교육비 없앤다고 그러는데 그걸 공제해주면 안 되겠지. 근데 학원비는 신용카드는 다 들어가. 신용카드는 다 들어가. 술을 처먹던 명품 가방을 사든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신용카드는 다 들어갑니다. 오케이? 또? 없죠? 넘어갑니다. 자, 장애인 교육비도 마저 한 거야. 그래서 장애인은 무조건 해당되는 거야.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고 존속도 가능하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주택자금과 연금보험료,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있죠? 이것은 다 본인에 해당됩니다. 다 뭐라고요? 본인만 해당됩니다. 무슨 해당이 돼요? 본인만 해당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본인만 해당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면 다 입력하시면 돼. 그러니까 본인만이야. 본인 연말정산, 본인 이름으로 돼. 배우자도 안 돼. 이거는 아들도 안 돼. 알겠습니까? 본인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요거 하나만, 월세, 요거 하나만 알아놓으세요. 요 월세 있죠? 월세. 요거만 알아놓으세요. 요거까지만 하면 돼. 여기 한도 필요 없어. 월세는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월세액이 공제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강남에다가 30평짜리 아파트 사놓고 자기는 인천에서 살아. 그 인천에 월세 살아. 그럼 주택이 하나 있잖아. 그 월세 공제해주면 돼, 안 돼? 그런 상태는 안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월세액 공제는요, 내 이름으로 된 주택이 없어야 돼요.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총급여가 얼마? 8천만 원. 그리고 소득 금액은 얼마? 7천만 원까지. 이해갔습니까? 이하인 근로자 안에서만 되는 거야. 오버하면 그 금액도 오버하면 월세액도 공제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요? 4억 이하 주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됐나?
오피스텔, 고시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단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요거 밑에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세법에서 실무하시는 분들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택자금 요게 되고, 여기 청약저축, 주택청약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청약저축이고 주택청약 똑같은 건데 연도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2000년도 이후냐, 2000년도 2001년도 이후냐, 2000년도 2001년도 이전이냐, 요거에 따라서 청약저축, 주택청약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말 그대로 쫓아가시면 된다.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여기는 가나라는요 1가구 2주택도 1가구 1주택도 가능합니다. 주택이 하나 있어도 돼. 하지만 월세는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다 똑같은 거야. 신용카드 들어가겠습니다. 다 여기는 다 무슨 해당되는 거야? 이거 다 본인이야. 다 본인. 다 본인만 해야 돼. 나오기만 하면 다 입력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다 뭐만? 월세는 무주택자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거 들어갈게요. 신용카드는 요하고 뒤에 또 있어요. 두 개 나눠졌어요. 여기 한 번에 안 들어가져가지고. 자, 신용카드는요. 여기 보실까? 여기 보셔서 이거부터 볼게요. 신용카드는요.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요게 좀 낫습니다. 신용카드는 나와 배우자 동급이죠.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에 한해서만 소득 없는 자만 들어가는 거야. 여기 보세요. 형제 자매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 무조건 안 됩니다. 소득이 있던 없던. 근데 나와 배우자 존속과 비속은 다 공제가 됩니다. 단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 형제 자매는 소득이 있던 없던 무조건 안 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나이 제한 없고 단 형제 자매는 무조건 안 돼. 그렇죠? 소득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나요? 내 아들이 소득이 있어. 그럼 연말정산 자기가 따로 할 거란 말이야. 그걸 왜 해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제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우리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있었죠? 부가세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불공사유. 불공사유인데 신용카드 긁었어. 현금 영수증 긁었어. 다 일반 전폐야. 공제 안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불공사유 공제 안 되는 거야. 당연히 해외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해외에서 쓰는 카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외에 사용하는 금액 및 현금 서비스. 아니 신용카드 공제 받으려고 현금 서비스 받아? 공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비상적인 사용분은 안 됩니다. 사업소득 및 기타 법인 등에 관련된 지출 비용,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인터넷 요금, 가스료, 관리비, 제세 공과금 같은 것도 우리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내가 보험료 같은 거 자동차 보면 카드를 내잖아. 그렇잖아. 이중 공제 안 되는 거야. 보험료만 공제되고 신용카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우리 자동차 보험료 많이 내잖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자동차 보험료 내 거 내가 내잖아. 피보험자 없잖아. 그럼 그냥 들어오는 거야. 내 연말정산에 들어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내 거 내가 받는 거니까. 이해갔습니까? 자동차 보험료는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암보험 같은 거 만약에 피보험자가 없으면. 그 다음 거기 뭐라고 나왔죠? 보험료가 얘기했고 신차, 자동차, 부동산 구입 및 임대 보증금, 상품권 구입 비용도 공제 안 됩니다. 제가 왜 신차라고 썼냐? 여기 보세요. 중고 자동차는 10% 공제해 줍니다. 중고 자동차. 당해연도 내가 중고차를 샀다. 그럼 10%. 800만 원짜리 샀다. 80만 원 공제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신차는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신차도 불공이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고차도 원래 불공입니다. 그런데 소득세에서는 중고차는 공제해 줍니다. 10%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기 또 도서공연비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도서공연비 총급여가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7천만 원 똑같아요. 그런 계속.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직장이나 사용하는 사용카드로 지출하는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 요거 안 해도 돼. 한도 100만 원도 안 해도 돼요. 이해갔습니까? 신용카드 소득공개 한도는 얼마나 그랬죠? 300만 원. 이것도 안 해도 돼.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도서공연비 여기 볼게요. 여기 임영웅의 그 콘서트 하고 있어. 그거 공제됩니다. 이승철 콘서트 공제됩니다. 옛날에 그런 게 안 됐거든. 다 됩니다. 영화 구경 공제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영화 관람하는 것도 다 공제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영화 구경을 안 했어요. 저는 극장 구경만 했어요. 왜 밖에서 극장만 구경하고 단 집에 나온 거예요. 영화는 들어가질 않았었어. 왜? 들어가면 자니까. 졸려요. 자, 그럼 좀 있으면 그 1년만 지나면 TV에 나와. 조금만 참으면 돼. 맞아요. 내 말이 틀리나?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서 종이책 같은 거, 전자책, 중고책, 공연회, 뮤지컬 등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해당이 되는 거고, 무대에서 실현하는 경우에서 소득공제되는 잡지는 제외다. 이렇게 나와있죠? 영화 관련비, 도서공연비, 수영장, 체력 단련시설 이용 등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쭉 나온 거, 고속도로 통행료 있죠? 이런 거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하지 않도록 하세요. 요거는 제가 안 할 겁니다. 요거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고속통행료는 여러분들은 아직 패스하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나중에 공제되는 것들은 내가 요거 나중에 추가로 말씀도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작년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알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는 다시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는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된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뒤에 볼게요.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요거 별표 치세요. 중고자동차 구입할 때는 10% 공제된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요것도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에 들어가는 것도 다 여러분들 도서공연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도서공연비에 다 들어갑니다. 자, 전통시장도 얼마? 요거 100만원. 대중교통만 200만원이야. 근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여기 보세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불카드만 1인당 300만원이야.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교육비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해주는 거야. 300만원 포함되는 거 아니야. 별도로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불카드만 300만원 한도. 나머지 도서교육비, 전통시장 거, 대중교통은 요것도 100만원, 200만원 올랐으니까 알겠습니까? 요거는 여기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별도로 더 해주는 거야. 300만원 이외에 알겠습니까? 더 공제해 주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죠. 신용카드는 잘 주목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형제자매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데 내 카드를 가지고 이모가 썼고 고모가 써도 공제가 된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소득이 있어. 근데 내 카드 썼어. 공제돼 안 돼? 돼요. 카드 주인으로 간다니까. 자꾸 그런 걸 자꾸 시험 문제 낸다니까. 이해갔습니까? 누가 쓴지 어떻게 알아? 국세청이 무슨 하느님이야? 부처님이야? 아니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부금 마지막입니다. 시간 맞추려고 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기부금 들어가게. 밥은 먹어야 되잖아. 자, 기부금은요, 여기 볼게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만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나이 제한만 있고 소득 제한이 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기부금 요거 들어갔죠? 요거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부금 소득이 있는 자나 위탁 아동은 무조건 제외. 위탁 아동은 제외입니다. 여기서는요. 위탁 아동은 잠깐 나와서 내가 얘기한 거야. 위탁 아동은 기부해서 절대 안 됩니다. 왜? 등본상에 있는 부양가족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갔습니까? 단 교육비는 공제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게 되면 소득 제한 있고 나이 제한 없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법정 기부금이 특례 기부금이야. 이거 외울래? 아니면 여러분들 요거 종교단체 외 기부금을 외울래? 예, 요거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뭐 불이웃돕기, 무슨 국방헌금 이런 건 다 법정 기부금이야. 이해갔습니까? 수재민족기 이런 것들, 알겠어요? 큰 것들은 다 저긴데 종교단체 외 기부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술연구단체, 국제기능올림픽, 제한군인회, 유엔난민 기부금, 장학단체, 노동조합비, 경로당 후원금이 원래 법정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종교단체 외 기부로 떨어졌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후원금이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에요. 이해갔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 일정 한도 50% 필요 없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종교단체는 아시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밑에 거 볼게요. 본인에 속하는 종친회비, 동창회비, 향후회비 이런 건 공제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종친회비. 쌍 놈은 사람 아니야? 종친회비 양반만 사람이냐고. 인정 안 되잖아요. 아파트 관리비. 난 아파트에 안 사는데 아파트 관리비도 공제 안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됐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공제 안 됩니다. 원래가. 왜? 나 차가 없는데? 공통성이 없잖아. 동창회비. 난 검정고시 나왔는데? 난 동창이 없는데? 동창회비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향후회비. 이것도 공제 안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 기부금도 공제 불가능입니다. 요거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주조합비,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어디만 해당하는 거야? 본인만 해당한다.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본인만 해당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사주조합비나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을 들어갔다. 공제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본인 연말정산하는 본인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정치자금은요. 여기 보세요. 50만원 넣죠. 그러면 10만원, 40만원 따로따로 분개해야 됩니다. 왜? 정치자금은 1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동 형성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100만원 냈다. 10만원, 9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다시 한번 정치자금 요거는 요거 있다. 요거 꼭 적어놓으세요. 요거 본인만 해당된다. 정치자금,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새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비. 알겠습니까? 본인분만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요거 꼭 알아놓으시고 종교단체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종교단체 아닌 사람은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고 따로 해야 됩니다. 요걸 제일 많이 알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는 알잖아. 제가 이거 기독교, 불교, 천주교 했다가 내가 학교에서 잘렸어. 네, 이거. 마이크 대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아픈 가슴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 손들어요. 불교 손들어. 천주교 손들어. 그랬어. 손 안 든 사람 있잖아. 아갈교 믿으세요. 그랬어. 아갈교. 다 거기까지 좋았어. 나머지는 다 사입이야. 거기서 내가 잘린 거야. 네? 좀 이따 얘기할게. 마이크 끄고. 아픈 가슴이 있어요. 유일하게 잘린 데가 거기야. 자, 그래서 거기 내가 거기 학교 직원들을 강의했단 말이야. 연말정산 해달라고 15일만.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기부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요거 여러분들 밥 먹고 요거는 이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 이제 왜 여태까지 공부한 걸 실험을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